선생님, 임신하면 누구나 다 붓잖아요. 가벼운 붓기와 당장 병원에 달려가야 할 위험한 부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사실 임신 중에 체액이 좀 늘면서 손발이 붓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위험 신호는 그런 일반적인 붓기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하미오 부종이라는 거예요. 하미오 부종이요? 조금 생소한 단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정강이 뼈 앞쪽처럼 뼈가 바로 만져지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한 5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보는 거예요. 네. 그때 피부가 바로 싹 튀어오르지 않고 그 움푹 팬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아있는 거, 그걸 말합니다. 하하. 그게 조직 사이의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과하게 고여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일반적인 붓기는 이렇지 않아요. 그냥 퉁퉁 부은 느낌? 이게 다가 아니라 눌렀을 때 그 자국이 복원되지 않는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더 객관적인 신호일 수 있는데 바로 급격한 체중 증가. 체중 증가요? 네, 임신 중에 체중이 느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속도가 중요해요.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0.9kg 이상 갑작스럽게 체중이 확 증가하면요. 네. 그렇지 않은 산모에 비해서 임신 중독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아주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냥 살이 찌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그대로 막 붙잡아 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단순히 몸이 붓는다 이런 주관적인 느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서 수치를 딱 확인하고 또 한 번씩 정강이를 꾹 눌러보는 거, 이게 가장 확실한 자가 진단법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런 위험 신호들을 일으키는 주범, 바로 임신 중독증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임신 중독증,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전자간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전자간증. 이걸 쉽게 말하면 태반에서 시작돼서 산모의 전신 혈관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전신혈관을요? 네. 임신 20주 이후에 그전까지는 혈압이 정상이던 산모에게 갑자기 고혈압이 생기고요. 동시에 이제 콩팥이나 간 같은 주요 장기들이 손상되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다기관 질환입니다. 진단 기준을 보면 고혈압이랑 담백뇨 또는 다른 장기 기능장애가 동반될 때라고 하던데 왜 하필 소변의 단백질이나 간 수치 같은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병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본질이요? 네, 우리 몸의 혈관은 영양분은 통과시키면서도 단백질처럼 중요한 성분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아주 촘촘한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필터. 그런데 임신 중독증이 생기면 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필터가 망가지는 거예요. 구멍이 그냥 숭숭 뚫리는 셈이죠. 그러니까 콩팥의 필터가 망가지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단백뇨가 생기는 거고요. 간 주변 혈관이 손상되면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혈액으로 간 효소 수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혈압만 오르는 게 아니었군요. 전신의 혈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콩팥과 간이 제일 먼저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산모가 혈압이나 소변 검사 수치 말고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고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임신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의 성격을 잘 구분하는 게 핵심인데요. 첫째,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두통이요? 네, 임신 중에 피곤해서 머리 아플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쉬거나 일반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가라앉지 않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것 같은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건 뇌압 상승이나 뇌 혈관 문제일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시야 문제라고 들었어요. 눈앞이 흐려진다거나 불빛이 번쩍이는 느낌 같은 것들이요. 이건 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눈은 뇌의 일부가 밖으로 나와 있는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눈의 망막에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빽빽하게 있거든요. 전신 혈관을 공격하는 그 높은 혈압이 이 섬세한 망막 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혈관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손상되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거죠. 또 불빛이 번쩍이는 듯한 광시증이나 눈앞에 아지랑이 같은 게 떠다니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전신 혈관이 보내는 위급 신호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무섭네요.
세 번째는 상복부 통증이던데요. 이건 흔히 말하는 속쓰림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도 아주 헷갈리기 쉬운 증상이죠. 핵심은 통증의 위치와 양상인데요. 위치와 양상. 네, 주로 명치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나타나는데 마치 누가 쥐어짜는 듯한 그런 심한 통증이 특징이에요. 위산역류나 속쓰림은 제산제를 먹으면 보통 좀 나아지잖아요. 네, 완화되죠. 근데 이 통증은 간이 붓고 심하면 간 내부 출혈 때문에 간을 둘러싼 막이 팽팽하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라 약을 먹어도 전혀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고요. 네, 숨이 차는 증상도 임신 후기엔 흔하지만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데도 갑자기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아, 아까 혈관 필터가 망가진다고 말씀드렸죠? 폐의 혈관 필터가 망가지면 혈액 속 수분이 폐로 새어나와서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응급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두통, 시야 흐림, 속쓰림, 숨가쁨. 이게 다 임신 중에 겪을 수 있는 증상인데 새롭고 극심하고 또 일반적인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특징을 보일 때 임신 중독증을 강력히 의심해야 하는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검사들을 진행하나요? 뭐랄까,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과정이겠네요. 맞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졌으니까 내부 부품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거죠. 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혈액 검사요? 네, 첫째로 혈소판 수치를 봅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의 혈관 손상을 막는 일종의 응급 복구반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네. 전신혈관이 계속 손상되니까 이 복구반이 여기저기 다 불려나가서 소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10만 개 미만으로 뚝 떨어지면 병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응급 복구반이 고갈되는 상황이군요. 그럼 콩팥과 간 기능은 어떤 수치로 확인하나요? 콩팥 기능은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로 봅니다. 크레아티닌은 콩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인데 이 수치가 1.1mg/dL 이상으로 올라가면 콩팥 필터 기능이 망가져서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간 기능은 AST, ALT라는 효소 수치로 판단하는데요. 이 효소들은 원래 간세포 안에 있어야 할 물질들이거든요. 아, 근데 이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 혈액에서 발견된다는 건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내용물이 밖으로 막 터져나오고 있다는 SOS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몸이 이 정도로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 근원지인 태반과 연결된 태아는 훨씬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겠는데요. 임신 중독증은 태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맞습니다. 엄마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태아에게 영양분이랑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줄, 즉 태반의 기능 부전이니까요. 태반 기능이 문제군요. 네,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태아는 만성적인 영양결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태아 성장 제한이에요. 아기가 주스에 맞게 크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좀 작게 태어나는 것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기한테 가는 혈류가 부족하면 아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덜 중요한 기관으로 가는 피를 줄이고요. 뇌나 심장처럼 필수 장기로 혈액을 집중시키거든요. 아, 생존 전량이군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소변 배출량이 줄어드는데 양수가 바로 태아 솔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수량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양수과소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위험한 상황은 부실하게 만들어진 태반이 출산 전에 자궁벽에서 먼저 툭 떨어져 버리는 태반 조기 박리입니다. 이건 태아한테 가는 산소 공급이 완전히 끊어지는 초응급 상황이죠.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끔찍하네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분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럼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바로 출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버텨볼 여지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저희 의료진과 산모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임신 중독증의 유일하고 확실한 치료법은 태반의 분만, 즉 출산이 맞아요. 네. 하지만 언제 출산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하루라도 더 크는 것의 이득, 그리고 임신을 유지함으로써 산모와 태아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 그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좀 기다려보고 어떤 경우에 바로 출산을 결정하게 되나요? 기준은 보통 임신 37주입니다. 37주가 넘으면 아기는 이제 만사가로 충분히 성숙했고 임신을 더 유지할수록 산모의 합병증 위험만 커지기 때문에 분만을 권장합니다. 문제는 그 전이겠네요. 그렇죠.
37주 미만의 조산아일 경우가 문제죠. 이때 만약 산모의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저희는 기대요법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기대요법이요? 말 그대로 기대하며 지켜보는 건데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산모를 입원시켜서 매일 혈압 재고 주기적으로 혈액, 소변 검사하고 태아 상태를 초음파로 계속 감시하면서 아주 철저한 관리하에 임신을 하루하루 연장시키는 전략입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겠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심각한 경고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극심한 두통이나 시야장애, 상복부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혈액 검사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는 중증 전자간증 소견이 보이면요. 네. 그때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분만을 결정해야 합니다. 태아가 조금 일찍 태어나는 위험보다 엄마에게 뇌출혈이나 경련, 장기부전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신 중독증은 출산으로 일단락되지만 그 시점을 정하는 게 산모와 아기 모두의 운명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군요. 그런데 출산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이게 오늘 저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산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임신 중독증은 산모의 평생 건강에 대한 일종의 미리 보기 혹은 경고장과도 같아요. 경고장이요? 네.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독증을 겪었던 여성은 그렇지 않았던 여성에 비해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만성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습니다. 2배에서 4배나요? 그렇게나 높은가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임신 중독증을 일종의 심혈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심혈관 스트레스 테스트요? 네. 임신이라는 상황 자체가 여성의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부하를 주거든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도 이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면서 몸에 숨어있던 심혈관계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죠. 아, 임신 중독증은 당신의 혈관계는 미래에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몸이 미리 보내준 아주 중요한 신호인 셈입니다. 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그 경고장을 받은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할까요? 다 끝났다고 안심하는 대신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자신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해요. 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더 큰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임신 중독증은 정말 끔찍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내 몸이 나에게 준 소중한 정보라고 여기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